어제 하루는 참 많이 더웠습니다. 남부와 일부 영서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자외선도 더 강하고 더 덥겠습니다. 보도에 김동혁 기자입니다. 개장도 하지 않은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가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힘찬 점프와 함께 불볕 더위를 날립니다. 서울에 비해서 날씨가 조금 더 덥고 햇볕도 뜨거워서 그런지 바닷물에 이렇게 발 담그니까 너무 기분 좋고 시원한 것 같아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달궈진 지면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아이는 그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더위를 달래봅니다. 이열치열 뜨거운 모래찜질로 더위에 맞섭니다. 도심 물가는 아예 텐트촌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옷 젖는 것도 잊은 채 물장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잊어도 봅니다. 이른 더위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저 중국에서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지 되게 궁금하네요. 영남 지방에 이어 영서와 전남에도 추가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6일, 2012년보다는 한 달이나 빠릅니다. 기상청은 불볕더위가 사흘가량 이어진 뒤 잠시 주춤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석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의 네 번째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고열 증세를 보여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던 40대 여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세 번째 감염자인 70대 남성의 딸로 병원에서 부친을 간호하다 같은 병실에 있던 첫 번째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성은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한 상태로 발열과 두통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어 특별한 치료 없이 격리 관찰 중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앞서 스스로 격리 치료를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이 당시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만납니다. 네, 이번 회동에서는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As you know, the Secretary Kerry had a great visit here just last week, so this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follow up on his discussions as well. 이번 3자 회동은 지난 1월 일본 도쿄 회동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성김 특별대표와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참여합니다. 황중국 본부장은 오늘 성김 특별대표와 오찬을 겸한 한미 양자협의를 갖고 이번 3국 협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미일, 한일 수석대표 간의 양자협의가 차례로 열리며 3국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업무 만찬이 이어집니다. 이어 양자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에 이어 핵 타격 위협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 도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강한 압박을 포함한 적극적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역사학 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역사연구 교육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강제 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서 실증돼 왔다고 밝히며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부 정치가나 미디어가 계속한다면 그것은 일본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발신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가해 당사국인 일본 내 역사학자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 일본 여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황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하는 건데요. 이준석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는 대로 청문 절차에 들어갑니다.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청문회는 15일 이내인 다음 달 9일까지, 그리고 국회 인준은 20일 이내인 14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인사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까지는 반드시 인준안을 통과시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무엇보다 맷집 좋은 소방수를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야당의 공세에 차단막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후보자를 공안총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대여 강경파로 꼽히는 우원식 의원을 간사로 내세웠습니다.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하겠다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황교안 후보를 놓고 여야의 화력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제에 이어 어제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총리실 실국장급 간부들과 오찬을 한 뒤 금융감독원에 도착해 현직 부장검사를 청문회 준비에 투입한 데 대해 법대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황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위해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을 차출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월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와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 후보 내정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인 만큼 이 총에서는 두 위원장 후보의 내정이 만장일치로 추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의원과 주 의원은 예결위원장직을 함께 희망해서 오늘 의총에서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와 이재호 의원의 중재 끝에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공갈 발언으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하게 됩니다.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 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 중 하나입니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징계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1모직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물류창고 엘리베이터 CCTV에서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상자를 옮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 4층에서 인화 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 들고 있던 상자 안에는 인화 물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영상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직접적인 행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확보한 나머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화재는 어제 오전 2시 16분쯤 발생해서 3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경비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경기도 부천에서는 세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유서까지 남겼는데요. 네, 경찰은 생활고를 비관한 동반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살던 세 자매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된 건 새벽 4시쯤. 갑자기 단지에 울려 퍼진 쿵소리에 아파트 경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 30대 여성 2명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위에서 몸을 던진 이들 자매는 바로 이 주차장 지붕 위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여성의 29살 동생은 12층 자택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3장짜리 유서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와 유치원 보육교사 등으로 일해온 이들 자매는 수개월 전 직장을 잃고 낙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자매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60대 어머니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전날 밤 귀가해 마지막으로 딸들의 모습을 본 뒤 잠자리에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은 이웃의 안타까운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살아온 애였어요. 25년도 포장마차 하면서 애들 키우고 지금은 병원 감염 착했어요. 엄청. 경찰은 유족과 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 자매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